잘 보여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별로 잘 안 보여도 되지 라고 판단하는 거 있죠. 그게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안녕하세요. 레스포케아트 연극영 원장 이상민입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온갖 입시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삶에 대한 얘기, 또 인생에 대한 얘기, 여러분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전 더 좋거든요. 이번 주제는 자기 말을 하자, 남의 말이 아니라, 이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기 말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한국 문화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획일화된 문화, 획일성에 대한 문화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뭘 선택을 못하게 해요. 뭐든지 선택하는 초이스가 있으면 항상 국룰 뭐 이런 거 있죠. 국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게 제일 좋대. 아니 제가 좀 마음대로 빌드업하면 안 되나? 제가 이렇게 나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국룰이 있다니까 그거대로 따라가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획일돼 있고 뭔가 답을 잡고 강요한다는 게 제일 안 좋겠죠. 근데 굉장히 또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남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남에 대한 이야기에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남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야. 남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정작 자기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뒷담화가 너무 일상화돼 있고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연애 소식 같은 거 막 난리 나잖아요. 그쵸? 그런 거 하나 뜨면은 막 난리고.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은 인사권이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안테나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사실 그 CEO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위아래로 뭐 얘기하기 좀 웃기지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저 위에 사람 모를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있잖아. 위에 사람은 절대 티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정보가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싶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거라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할 때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같은 데 갔을 때 함부로 교수님을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교수님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 이렇게 표정에 변화가 없고 반응을 안 한다고 생각되지만 데이터 축적하고 계신다. 교수님은 한 칼에 이제 좋은 제의가 있거나 할 때 과감하게 추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에 대한 얘기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사실 좋은 얘기도 남에 대한 얘기 안 하는 게 좋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좋은데 굳이 얘기를 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남한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언어가 없거든요. 자기 얘기를 못 하거든요. 자, 인생은 굉장히 큰 기회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생길 거라 생각해요. 내가 무슨 대학 가면은 어떤 자격이 생기고 그러면 어떤 일에 취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공대 나오거나 법대 나와서 그런 코스를 안 밟아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 예술 분야에서는 성공하는 기회는 주로 한 몇 달이 건너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오는 거가 아세요 혹시 그거? 예를 들어 더글로리 작가님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작가 중에서는 뭐 최고죠. 그런 대단한 작가님도 서울예대 문창과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 작가 데뷔가 이런 거잖아. 방송국에 먼저 간 친구가 있는 거지. 언니 이번에 드라마 우리 팀 쓰는데 내가 보니까 언니가 되게 그 드라마 잘 쓰던데 언니 드라마 작가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해? 이게 김은숙 작가님이 시작하게 된 시작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연극 영화 시작할 때 저 수업 같이 듣던 형이 연기 과외를 하는데 몇 명 하냐니까 10명 한대. 근데 그게 굉장히 짭짤하다면서 자기는 이제 그걸로 생계를 다 해결한다 그래서 와 10명을 과외해요. 그때 너무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진짜. 와 어떻게 10명이나 과외해? 형은 진짜 대단하시다. 너도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기 못한다고, 연기 재능이 없고 연기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형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아 뭐 가르치는 게 꼭 잘해야 되니?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외모와 이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 학원에 이제 입사를 한번 신청해 봤죠.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한 그 학원에 이제 제가 취직하게 됐죠. 그게 제 이 연극 영화 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쳐서 이렇게 소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친구들 사이에서 기억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 친구 그 조명 하나는 끼깔나지. 아, 걔가 그거 잘해. 촬영 잘하는 친구, 내가 한 명 아는데.
이게 엄청나다니까요. 예를 들어 CJ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데 거기 누가 있냐 했을 때 너 아는 사람 있어? 아, 예, 제가 봤을 때 그 친구가 진짜 잘해요. 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큰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팀에서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큰 팀에 발탁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뒷담화, 남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단절이 뭐냐면 여러분이 견주는 거. 에이, 뭐 이거 뭐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별로 잘 안 보여도 되지 라고 판단하는 거 있죠. 그게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좀 감추거든요. 잠재돼 있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팀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작은 일에. 그게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 언어란 주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남에 대한 얘기 하지 말자. 두 번째, 내가 어설프게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거나 팀을 판단하지 말고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라는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자기 언어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생각할 때 좀 편안한 자리나 별거 아닌 사람한테는 되게 크게 얘기하고 내가 봤을 때 되게 훌륭하다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눅 든단 말이에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눅 들 것 같은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CEO나 의사 결정권이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언어를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 면접이 이제 대표적인데 교수님들이겠죠. 자기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들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근데 자꾸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이 말을 좋아하겠지? 좋아할 것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 많이 듣거든요. 그 얘기 너무 흔하거든요. 재미없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이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소신껏 얘기하셔야 돼요. 자기 언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남 욕할 때 자기 주도적으로 막 자기 남 뒷담화할 때 막 주도적으로 자기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딱 기회가 있을 때는 내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뒷담화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 두 번째,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언제나 최선을 다해라. 왜냐하면 한 달이 걸쳐서 다 지켜보고 있고 너를 픽업해 갈 거다. 그래서 공동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공동 작업에서의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위치이건 상관없이 줏대 있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발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찍거나 예술 쪽 일을 할 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